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이다솜 아나운서는 이 장을 보러 갔을 때 영수증을 받아오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필요할 때는 달라고나 하는데 대부분은 안 받는 편입니다. 네, 저도 그러는데요. 앞으로는 전자 영수증으로 받겠다고 하면 건당 1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 탄소 중립이 중요한 화두인데요. 일상에서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행동을 하면 정부에서 현금이나 포인트를 지급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또 어떤 거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텐데 여러 번 쓸 수 있는 용기를 사용하면 한 건당 1,000원, 전기차나 수소차를 대여하면 한 건당 5,000원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 중립도 실천하면서 혜택도 받고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참여해봐야겠네요.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당원 명부를 빼낸 혐의로 전북도의회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이정린, 강용구 전북도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재 씨는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박준배 시장이 금산 면민에게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대학 운동부 동계훈련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주모 대학에서는 학과 학생 등 21명이 감염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에서 이상기후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농식품부는 4만 400여 헥타르에 33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지역 대학 운동부 동계훈련 관련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9일 13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47명, 군산 28명, 익산 23명, 완주 13명, 김제 12명 등입니다. 전주 모 대학에서는 학과 학생 등 21명이 감염됐습니다. 지난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완주 한 대학 운동부 동계훈련과 관련한 확진자는 현재까지 108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 한 대학교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해 외국인 어학연수생 수십 명이 확진됐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8일부터 사흘 동안 전주 모 대학 한국어문화교육원 연수생 등 65명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와 접촉한 다른 대학 유학생들도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역사회의 대규모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들 연수생 대부분은 같은 국적으로 평소 식사를 같이 하거나 모임에 참석하는 등 교류가 잦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김재 씨는 지난 4일부터 사흘 동안 온라인으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박준배 시장이 금산 면민에게 한 발언이 논란인데요. 과연 공식 석상에서 시의적절한 발언이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제 모악산자락에 위치한 금산면. 이 일대엔 개신교와 불교, 천주교, 증산법 종교본부를 비롯해 여러 종단이 포진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 면민과 대화에 나선 박준배 김제시장은 모악산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증산이 깨닫고 그걸 보고 하는 얘기가 이젠 후천 개벽의 시대가 온다. 그러니까 12만 9,600년 중에서 6만 4,800년은 선천은 같고 지금 후천이 시작되는데 그 후천이 모악산에서 시작된다. 지구하고 생로병사를 같이 한 모악산이 시작된다. 금산면에서 득도한 분들의 말이라며 설명을 이어갑니다. 장수를 하신 어른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 이름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단군 어른보다 훨씬 큰 분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을 세계 중심국으로 만든다. 그분도 베니아 금산에서 득도신 분입니다. 박 시장은 이런 모악산 자락에 사는 주민들에게 각별한 역할을 당부합니다. 세계 제국운이 미국은 172년간 비쳤지만 일본은 5년간 비쳤지만 조선은 장마치 382년간은 계명성이 비친다. 그 중심에 인물들이 태어날 역할을 해야 될 것에 금산면 출신이란 말씀입니다. 지구를 지켜오신 분들, 내가 지구를 지켜온 신령이 내 안에 실렸는지 모른다 생각하시고 좀 단합하고 화합하는데. 이런 발언은 연초 읍면동을 순회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대체한 시정 설명회 석상에서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약간 조금 상식적이지 못한 남자 이거 포기할 테니까. 하지만 박 시장은 서면 답변을 통해 최창조 전 서울대학교 교수와 고인이 된 직관 손석우 씨의 책 내용으로 특정 종교를 거론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민 화합과 상생을 위해 금산면민이 앞장서 주길 당부하고 김재 씨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박 시장의 종교색을 둘러싼 소문과 의혹이 불거졌던 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김재 씨가 2년 전쯤 설치한 용과 여인상, 부들 조형물의 경우 일부 기독교 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기도 했습니다. 흉물 논란도 있었지만 한간에선 박 시장 고향 근처에 설화를 빗대어 만든 것 아니냐는 소문도 나돌면서 결국엔 옮겨졌습니다. 시민들은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왜 용 조형물이 그 수변공원에 설치가 돼 있는가를. 용 조형물 설치돼 있죠. 여인상이 그 뭐냐면 용녀입니다. 용녀. 박 시장 취임 1년 만인 2019년 모악산 축제 때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던 뮤지컬 본주. 그런데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본주는 박 시장이 쓴 저서에서 스승의 스승으로 칭송하는 인물로 증산교 분파인 모학교 교주라고 주장합니다. 신의 열쇠를 특정 종교를 위해서 사용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공연을 위해서 박준배 시장의 딸이 공연을 계획했다는 의혹, 이것은 우리 김제 시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공정과 공평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를 보여준. 열린 김제시민 모임은 박 시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당원 명부를 빼낸 혐의로 법정에선 전북도의회 의원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정린, 강용구 전북도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4월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직원들에게 당비 납부 현황이 적힌 남원지역 당원 14,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명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두 도의원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들에게 명부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제시의회가 지평선 산업단지 조성업체인 주식회사 GNI 전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시의회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지평선 산단의 폐기물 처리시설 용지, 분양계획과 인허가 과정에서 검은결탁 미락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 특위조사에서 밝혀진 특혜성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며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법정에선 김기영 전북도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에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내인 A씨는 1심이 정한 벌금 300만 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군산 고군산도의 일대에 2억 5천만 원 상당의 농지 7천여 제곱미터를 매입한 뒤 농업경영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전북 지역 농가에서 이상기후로 발생한 병해충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가을 장마 등으로 도내 4만 8천여 헥타르 농경지에서 이삭도열병 등 각종 병해충이 복합적으로 발생했습니다. 도는 집계 피해를 토대로 농식품부에 농업재해 인정과 피해별 정부 비축 매입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피해율이 30%에 못 미치는 농경지를 제외한 4만 400여 헥타르에 331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인체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는 코로나19 소독제가 방역 현장에 사용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일부 구입기관의 경우 초기 구매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승인한 성분이기 때문에 구매에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게 구입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답변입니다. 실제 도내 A보건소의 경우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소독제를 구입한 후에야 환경부로부터 공문을 통해 문제의 성분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내 구입기관 관계자들의 공통된 항변은 환경부가 승인한 항목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사용해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미 구입해 놓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든 소독제가 아직 상당량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특정 업체의 제품이 대량으로 납품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소독제에 들어있는 성분은 모두가 인체에 장기간 많이 노출될 경우 유해하다는 입장입니다. 때문에 사용량과 방법 등을 잘 준수해 인체에 직접 뿌리지 않는다면 유해성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환경부의 일관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은행의 신용한도대출 평균금리가 다른 지역의 지방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연합회의 2021년 12월 기준 신용한도대출 금리 공시에 따르면 전북은행의 평균금리는 5.4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타 지방은행인 BNK 경남은행 3.9%, BNK 부산은행 3.92%와 비교해 높았습니다. 신용등급으로 나눠도 전북은행은 비교적 높은 등급인 1, 2등급에도 평균금리가 높게 형성됐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